지역의 이슈를 심층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시민과 행정, 또 시민과 정치를 가장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장치, 바로 시민사회단체입니다. 최근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깊은 고민에 빠졌다는데요. 열악한 재정과 활동가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뾰족한 해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도내 시민사회단체 상황을 짚어보며 지속가능한 해법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패널 두 분 소개합니다. 경남 공익활동지원센터에 근무한 바 있으신 지역 시민단체 4단법인 생활자치 커뮤니티 우리 동네 사람들의 이한준 사무처장 나오셨고요.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신상훈 의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저희가 오늘 시민사회단체 이야기를 해볼 텐데 시민단체 안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게 있습니까? 용어로 정리를 해보면요. 과거에 이제 우리가 많이 이야기했던 NGO부터 시작해서요. NPO, PO, 아주 다양합니다. 굉장히 많네요. 이게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회가 다양해지고 전 세계가 다양해지다 보니까요. 그만큼 NGO의 단체 수, 비영리 단체의 수도 그렇게 많아지고 다양해지고 있는 것인데요. 최근에는 또 환경 문제가 또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탈원전, 탈탄소, 네. 이런 문제들까지 하면서 아주 분야를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많은 시민사회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경남의 시민사회단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름을 말하면 이름이 불리지 않는 단체 분들께서 섭섭해하실 것 같은데요. 딱 한 가지만 이야기를 드리면 과거부터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고 있는 YMCA가 전국적으로 있으니까 가장 유명할 것 같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시민사회 단체가 주로 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단체도 우리 주변에 보면 너무나도 많은 장애인 단체들이 있고, 네. 여성 단체들이 과거에는 정치적인 분야에 있어서 입김을 내기 위해서 모여 있었다면 최근에는 젠더 갈등, 젠더 이슈까지 있으면서 여성 단체의 역할도 계속해서 증대되어 있고요. 저 같은 청년들도 요즘 청년 정치의 전성기다라고 할 정도로 청년 정치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제 주변에서도 청년 단체를 많이 만들고 있고 저 역시도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의 청년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시민사회단체가 도나 지자체에 등록을 한다고 들었는데 네. 대략적으로 개수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될까요? 제가 그 등록되어 있는 수를 확인을 해보려고 했는데요. 이게 담당 부서마다 너무 이렇게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속해 있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문화예술과에다가 질의를 하면 3-4군데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데요. 네. 앞서 말씀해 드린 것처럼 우리 사회가 다양해진 분야만큼 다양한 시민사회 단체가 있고 우리 경남도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가 아니더라도 정말 네. 많은 단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대략적인 이야기만 들어도 시민사회단체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 일각에서는 시민사회단체가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 하는 말씀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직접 하시는 입장에서 존재 당위성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떤 사회가 진정으로 변화하려면 영향력 있고 단단한 시민사회가 필요하다, 필수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제 결국 시민이 주인인데 시민이 권한을 위임했고 그 위임한 권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감시하고 견제하는 장치로서도 시민단체가 꼭 필요하고요. 또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결국 아까 신상훈 도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약자의 권리를 대변하고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되는 공익적인 가치들, 정의, 인권, 민주 이런 가치들을 계속 대변하고 또 그것들이 침해될 때 저항하고 하는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은 그런 설명을 듣지 않아도 저희가 시민단체가 필요함은 물론 알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시민단체 지속성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이런 부분인데 작년에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발간한 보고서 그리고 지난 2016년에 발간된 시민사회단체 역량 측정 관련 논문에서 경남 시민사회단체 지속 가능성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좀 체감을 하시는지요? 그렇죠. 방금 이제 빨간불이 들어왔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 전에 빨간불 아니다가 지금 빨간불이 된 것인가라고 보면 그것보다는 실제로 늘 빨간불이었는데 그것을 이제 알게 되었다라는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전에도 경남에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몇 개 있는가라고 했을 때 어느 누구도 지금 그 개수를
대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네. 실태조차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작년에 경남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시행했던 이 실태조사 연구가 거의 10년 만에 경남을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연구로 네. 이제 분류되는 정도의 수준이었고요. 지속 가능성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뭐 다른 사례를 찾기보다는 그냥 제가 속한 제 상황만 말씀드려도 충분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일단 저는 회원이 약 150명 정도, 유료로 매월 회비를 내는 회원이 150명 정도 있는 단체입니다. 네. 단체의 사무처장인데 저는 급여가 없는 사무처장입니다. 네, 그럼 일도 안 하고 있느냐? 제가 생각할 때 일은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50명이 10,000원씩 낸다 그러면 150만 원 정도의 월 회비가 거치는데 네. 네. 유급 간사 한 명을 운영하기도 사실은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기 그렇겠네요. 때문에 네, 저도 제가 급여를 가져가면 정말 좋겠으나 네. 상황이 안 되더라고요. 네,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할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게 되고 또 사람이 없는 부분도 있는데 보통 이제 지속 가능성 하면 재정, 사람, 또 역할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김해에 있는 아까 뭐 YMCA 같은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단체를 제외하고는 제가 여전히 시민사회 막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제 이후로 다음 세대의 활동가를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고요. 네. 그렇다면 과연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 제가 자리를 비우면 누가 무임으로 사무처장 역할을 해낼 수 있을까? 예. 제가 어느 날 건강의 이유든 개인적인 이유로 이 활동 그만둬야 되겠어 하는 순간 단체가 더 이상 활동할 수 없는 상황이겠다 싶습니다. 네. 다만 역할과 관련해서는 네. 해야 할 역할은 갈수록 늘어나는 것 같다라는 부분입니다. 사회가 더 갈등이 심화되어져 가고 네. 불공정, 불평등에 관련해서는 더욱더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네. 목소리 내야 할 일이 더 많아지고 해야 할 역할은 많아지는데 사람 없고 재정 없는 예, 지속 가능성이 낮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사실은 너무 조심스러운 네.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불안정한 재정으로 인해서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이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텐데 제가 알기로는 도나 지자체 시민단체가 등록을 하면 어느 정도 재정이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재정 구조가 지속 가능성의 걸림돌로 꼽히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뭐 등록이 된다고 해서 다 지원을 받는 건 아니고요. 네. 저희가 예를 들어 조례를 하나 만든다. 예를 들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청년이니까 청년을 예를 들면 청년 기본 조례를 만들면 뭐 몇 조 몇 항에 시민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네. 이제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지원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니까 해도 네.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언제는 했다가 언제는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이제 시민사회 단체가 도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아서 활동을 많이 해주면 우리 도민들도 좋고 나아가서는 우리 경남도 행정에도 좋지만요. 간혹 가다가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뭐 다양한 이슈들이 만들어지면서 그 이슈를 타고 다양한 시민사회 단체들이 만들어집니다. 네. 그러면 행정에서는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이 분야에 있어서 재원을 좀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하는 거죠. 네. 근데 그 단체가 뭐 이런 발언을 하면 좀 죄송할 수는 있지만 페이퍼 컴퍼니 수준의 시민단체들도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만약에 그 단체에 지원을 했다가 그 단체가 제대로 예산을 사용을 하지 못한다면 그 단체의 문제가 다른 모든 시민사회 단체 문제로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감사를 하다가 뭐 3년 동안 관련된 예산을 아예 중단을 해버린다든지 네. 이렇게 되면 그 전에 2년 동안 이 예산을 받아서 해왔던 시민단체들까지도 피해를 받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아까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시민단체 역할 중에 하나가 견제와 감시도 있습니다. 네. 그 견제와 감시를 해야 되는 주체로부터 지원을 받다 보면 네. 아무래도 거기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견제를 하기 위해서 시민단체를 만들었는데 행정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줬으니까 요거는 좀 좋게 좀 이야기해 주세요. 이렇게 빠지는 매머리즘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빠지는 뭐 그런 형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 재정 지원을 받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경우들이 있는 거죠. 네. 그 재정 지원에 관한 우려점들을 의원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제 활동하시는 입장에서는 재정 구조에 관해서 어떤 부분들이 좀 개선이 돼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아까 말씀하셨지만 등록이 되었다고 해서 지원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등록되지 않은 단체들이 사실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뭐 유일한 근거가 조례에서 할 수 있다 정도인데 그 할 수 있다는 안 하는 경우가 더 많고, 네. 이제 하는 경우에도 보통은 보조금의 형태 또는 뭐 민간 위탁 사업의 형태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이건 사실 좀 따져봐야 됩니다. 네. 시민사회가 해야 되는 본연의 일을 하기 위한 재정을 지원하는 것인지, 행정에서 용역 내지는 민간 위탁의 형태로 행정이 원하는 일을 수행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따져볼 필요가 네. 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 재정 지원은 행정의 일을 대행하면서 네. 받는 수수료의 개념처럼 일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뭐 여성과 관련한 이슈일 때 여성 단체가 그런 이제 용역의 형태로 참여하거나 보조금을 수행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지만, 시민 단체가 원래 해야 되는 감시와 견제의 역할 같은 것을 하는데 재정 지원이 되는 경우는 사실 없기 때문에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용역을 만약 영리 법인이 한다면 그게 법인의 이윤, 수수료 같은 개념이 들어가 있을 텐데요. 현재 민간 위탁 사업에서는 수수료를 전혀 배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수수료를 예산에 편성하지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재정난 때문에 단체가 운영되려면 어쩔 수 없이라도 이런 지원, 뭐 보조금 사업, 위탁 사업들을 수행하게 되는데, 그것은 단체 본연의 일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그냥 업무 과중, 그냥 단체가 스스로 숨만 쉬고 있는 상황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부작용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을 주는 주체, 행정으로부터 용역 사업을 또 받기 위해서는 네. 쓴소리 못하게 되는 구조가 다시 만들어지게 그렇겠네요. 되고요. 네. 그래서 재정 지원이 어떻게 좀 반영되고 개선되어야 될까 보면, 실제 시민단체가 하려는 본연의 일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되어야 되는데, 네. 대표적인 예가 이제 도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의 경우에 네.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이제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이라는 형태의 사업이 있습니다. 네. 매년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시민단체가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이런 활동을 하겠습니다 라고 서류를 내고 공모사업의 형태로 지원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조금이라도 만들어진다면 네. 시민사회 스스로의 본연의 일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을 하는 기업들에는 많은 경우에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여러 지원의 제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시민사회의 당위성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동의할 수 있다면, 우리 사회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직이라면 이 조직의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또는 공동 사무실 지원 같은 네.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을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좀 어떤 부분에서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만, 국민운동단체라고 우리가 부르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보통 새마을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 이런 단체들인데요. 이제 법으로 정해서 이런 단체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뭐 환경운동연합을 예를 들어서 지원해야 된다, 이런 법을 만들긴 힘들겠지만 시민사회를 기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 또는 법을 만들어서 시민사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방안을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시민사회단체 공동 사무실을 지원한다든지 또 본연의 일에 대한 지원이 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도의회 차원에서 혹시 고민해 볼 여지 있을까요? 당연히 있고요.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을 듣고서 이제 저도 이제서야 이제 그런 아이디어들을 고민을 해봤는데요. 이 내용들을 조례로 묶어낼 수 있습니다. 이미 국회에서는 관련 내용들을 모아서 시민사회 3법이다 해서 논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법이 먼저 만들어져야, 저희가 흔히 표현하는 말로는 모법이라고 합니다. 법이 먼저 만들어져야 그 다음에 조례가 제정이 되는데, 가끔 시의성에 따라서 바뀌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국회가 만약에 시민사회 3법이 지지부진하다, 통과가 될 수 없다고 한다면 경남도에서 먼저 한번 고민을 해보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 저는 그 전에 의원들이 하나 좀 선제적으로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있거든요. 의원들이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보통 다 시민사회 단체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그렇죠. 들어옵니다. 그 의원들이 들어와서 그 단체들의 보조금 지원을 하기 위해서 네.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아까 저희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보조금 지원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의원들이 돌아가서 본연의 자리에서 그 시민사회 단체가 자생적으로 어떻게 해야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지를 고민을 그 단체와 같이 머리를 맞대서 하는 게 먼저 좀 선제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한편으로는 또 공익활동가들의 조직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신입활동가가 시민사회단체에서 수장 맡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내용인데 노련함과 도전의식 사실 무엇이 더 중요한지는 제기가 어렵겠습니다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신입 활동가가 이제 직급이 이렇게 뭐 승진하는 게 일단 힘들다라는 네. 말씀이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단체 내에 과연 직급이 구분되어 있는 단체가 얼마나 있는가에 대한 고민도 조금 생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형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시민단체들은 직급의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단체들은 거의 대표, 나머지는 다 활동가의 체제가 있어서 직급이 아예 없는 문제가 좀 있겠다 싶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관료화라고 했을 때 저는 오히려 단체 내에서의 관료화보다 단체 자체가 관변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하셨던 보조금 또는 용역 사업, 민간 위탁 사업 등에 대해서 수행하다 보면 생기는 관을 이렇게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보다는 오히려 편들고 옹호하는 역할로 돌아서게 되는 일들이 발생할 텐데 그것은 시민단체의 정체성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최근에 이제 시민운동의 방향이 견제와 비판만이 아니라 대안을 만들고 오히려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도 생기는 관점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이것은 이제 조직의 어떤 재정 구조라든지 사업의 형태가 다변화되는 것을 또 우리가 수용하는 부분도 필요하고 재정 구조가 안정화되면 이런 용역 사업 때문에 관에 목매는 일도 많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조직 내의 조직 문화와 관련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시민단체가 추구하는 방향성의 큰 맥락 중에 하나가 민주주의의 정착이라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되게 하기 위한 감시와 견제인데 정작 시민단체 내에서는 조직 내에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아마 운동하는 어떤 방식이 아직까지 바뀌지 못해서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상근활동가가 아니라 자기가 일상적인 다른 직장을 가지고 휴가 내어가면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의 경우에 아주 작은 시간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일하려다 보니까 이제 충분한 소통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고 뭐 수직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결정하게 되는 일도 생기지 않는가 싶은데 이런 부분은 단체 내에서 스스로 노력하면서 바꿔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시민단체가 지속성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사회적 약자에겐 함께 목소리를 내어줄 그런 동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저희가 묵과할 수는 없을 텐데 시민 목소리 대변하는 의원님 역시 같은 생각이실 것 같아요.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좀 앞으로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합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면서 저희가 시민사회 단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나 문제점들을 지적을 해봤는데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시민사회 단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없을 겁니다. 역할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대되어 가야 될 거고요. 저희 경남도의회만 놓고 봐도 우리 도의회를 바라보는 도민들과 국민들의 시선이 좋지 않은 건 또 사실이잖아요. 그런 와중에 시민사회 단체까지 만약에 역할이 없어진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과연 우리나라에서 누가 그럼 견제를 하고 감시를 할 거냐 이런 고민들을 해보게 된다면 시민사회 단체의 역할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되고 높아져야만 우리나라 사회가 제대로 작동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나온 이야기들 잘 수용해서 도의회 차원에서도 많은 논의와 또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속 가능성이 전국 최하위라는 점수는 경남 시민단체만의 책임은 결코 아닙니다. 이 점수가 경남 시민사회와 지방정부 모두에게 내린 평가치란 것을 인식하고 각자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서 도내 시민사회단체가 설 자리 함께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신, 거리두기를 지킨 여행신, 집에서 건강 챙기는 운동신, 그리고 다 함께 해피엔딩 신. 최고의 신은 백신과 함께하는 해피엔딩이 되길 희망합니다.